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습 과제가 안 나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프로젝트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여러분 그 중간 인터뷰 합니다. 내일 모레 중간 인터뷰 하니까 설계를 좀 더 견고히 하고 개발하는 게 있으면 좀 진행을 해오셔도 좋고, 그게 돼 있어야 얘기가 됩니다. 설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설계는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그 이상 돼 있어야 됩니다. 중간 인터뷰 할 때는. 왜 그래요? 설계가 안 돼 있는 제안 짤찍짤찍 할 수 있어요. 제가 때리는 또 뭐가 문제가 있죠? 동료를 데려와서 때리죠.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주제는 트랜잭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는데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수업의 초반부에 이미 다뤄졌어요. 이 용어가 나왔었죠. 그것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고, 트랜잭션을 사용자 측면과 시스템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의를. 사용자 측면에서, 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명령어를 SQL을 직접 이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용자는 여러분과 같은 개발자, 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사람도 사용자입니다. 프로그래머도 하나의 사용자예요. 명령어를 직접 쓰는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B를 쓰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사용자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약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죠. 어쨌든 그런 사용자 측면에서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예요. 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 즉 뭔가의 단위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최소 단위를 의미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다라는 의미예요.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들을 접근하고 변경하는 프로그램들의 단위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나한테 데이터를 접근하고 변경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트랜잭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실습할 때 이 트랜잭션이라는 건 실제로 직접 접속, 이용하고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SQL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최종 사용자로서. 이때 여러분의 트랜잭션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단위가? SQL문 하나하나, 여러분이 SQL문 하나가 트랜잭션 하나였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명령 하나 치면 그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었어요, 명령어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작업의 단위로 묶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 사례가 나옵니다. 트랜잭션으로 여러 개의 SQL문, 또 프로그램에서 DB에 접근하는 명령이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돼야 되는 것들을 볼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실습할 때 썼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될 거고, 첫 번째는 은행 계좌 이체예요.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 했습니다.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작업은 A라는 계좌에서 돈을 얼마만큼 빼고 다시 B라는 계좌에 얼마만큼 넣어야 되죠. 뺀 금액 그대로를 넣어야 되죠. 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SQL 명령으로 보면 한 개의 명령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SQL 배웠죠, 여태까지.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SQL을 생각해 보세요.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하는, 1000만 원을 이체하는 이 작업이 SQL 명령어 하나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A 계좌에서 빼는 업데이트와 B 계좌에 더하는, 1000만 원을 더하는 업데이트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되죠, 지금. 2개 이상의 SQL 명령문이 실행이 돼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런데 이 은행 계좌 이체에서 A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빼는 것이 수행하고 나서 B 계좌에 1000만 원을 더하는 작업 전에 이 작업이 중지돼도 문제가 없나요?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체하는데 중간에 이체 중간이 중지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작업은 반드시 A 계좌에서 1000만원 빼는 업데이트하고 B 계좌에 1000만원 더하는 업데이트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실행이 돼야 돼요. SQL은 하나로만 실행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이체라는 작업. 그래서 그게 묶여서 한 트랜잭션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제는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일. 학생이 어떤 강좌에 수강 신청하는 작업도 한 트랜잭션으로 벌어져야 돼요. 이 수강 신청 작업 자체가 트랜잭션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강좌라는 강좌를 보고서 현재 수강 신청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걸 보고 수강 신청을 하겠죠. 이때 수강 신청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내가 수강 신청을 추가로 하는 작업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만약에 남은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두 명이 동시에 수강 신청을 해요. 이런 경우에 이 두 작업 중에 하나만 신청이 돼야 되고 하나는 거부돼야 되죠. 그렇죠?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DBMS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개의 접근이 왔을 때 동시 처리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받도록. 항공사 좌석 예약하는 거. 1, 2, 3학 단계에 두 개의 좌석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두 개의 좌석을 예약한다. 이것도 좌석 예약이죠. 이 수강 강좌 신청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수강 강좌에 비어있는 수강 신청 자리나 비행기에 비어있는 자리나 되게 유사한 경우입니다. 항공권 신청, 좌석 예약도 역시 한 개의 트랜잭션이어야 돼요. 그럼 이런 트랜잭션이 왜 필요한가?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DBMS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뭐였어요? 이 수업의 제일 초반했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이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동시에 쓸 때, 공유해서 쓰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쓴다고 했죠. 완성품? 만약에 간단한 데이터에 혼자서 쓴다면 굳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까지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원이 있는데 공유해서 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서울이 살기에 이 수도권 살기가 뭔가 각박하고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한정된 자원을 너무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의 민족성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 도로 운전하는데 막 급하게 끼어들고 교통 운전이 매너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민족성하고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보세요. 차가 몇 대 없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은 어디나 여유로워요. 어디가. 근데 대도시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이 도로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 가보세요. 차가 많은 곳에. 어디나 똑같아요. 어디나 끼어들고 어디나 있어요. 가보세요. 다 똑같아요. 민족성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원, 데이터들은 공유되고 있고 쓰려고 하는 사람 많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에러와 같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뭔가 작업 실패가 됐어요. 전기가 나가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에러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DBMS 소프트웨어가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를 갑자기 중지되거나 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만들죠.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 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죽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만든 거. 특히나 C, C++ 같은 걸 이용하면 죽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왜 그렇죠? 몰라요? 왜 그런지? 아직도 여러분 초보자인가요? 네? 뭐라고요? 포인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인터죠. 메모리
직접 접속할 수 있잖아요. 직접 제어하잖아요. 관리자가, 아니 개발자가. 그거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개발자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C, C++ 종류의 프로그램은. 자바나 각종 스크립트 언어들은 메모리 관리를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동으로 운영되니까.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에러에 의해서 작업이 실패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여러 번에 쓴다고 해서 망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중간에 프로그램의 종료, 잘못 종료됐다고 해서 데이터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런 대책에 대한 예제 코드, 여기 물론 수도 코드예요. 유사한 코드. 또 보면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트랜잭션 예제의 첫 번째가 은행 계좌 이체였죠. 계좌 A에서 B로 여기는 $10,000를 전송하는 경우예요. 1,000,000원이죠. 자, A라는 계좌를 읽고 A에서 만을 빼고 그 다음에 A 값을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 B 계좌 값을 읽고 B 계좌에 만을 더해서 write를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작업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물론 이 작업은 우리가 여태까지 실습했던 SQL과 살짝 모양은 다르죠. 논리적으로 똑같죠.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일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만약에 벌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트랜잭션의 성질 중에 ACID의 A, 어토미시티가 있었죠. 원자성이 필요한데 은행 계좌를 이체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체하는 이 중간에 어느 중간에서 이 프로그램이 중지되더라도 이 A 계좌와 B 계좌의 합은 항상 일관성이 있게 유지돼야 되죠. 이체가 다 됐다면 또 $10,000가 B 계좌로 옮겨진 상태에서 두 개의 합이 똑같겠죠. 원래 이체하기 전과 후가. 이체되지 않았다면 원래 있던 그 계좌 $10,000가 이체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4번이나 5번 단계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4번이나 5번 단계에서 종료가 됐다면 A 계좌와 B 계좌의 합은 문제가 생기죠. 원래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비해서 4번이나 5번에서 종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A 플러스 B, A 계좌, B 계좌 합이 어떻게 돼요? 뭔가 사라졌죠. 얼마가 사라졌죠? 별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 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4번 단계나 5번 단계에서 종료되면 얼마가 사라졌죠? $10,000가 사라졌죠. A가 $10,000를 뺀 상태에서 그냥 프로그램 종료된 겁니다.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돼요.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이체했는데 $10,000가 사라져요. 1,000,000원이. 난리 나겠죠. 그게 우연히 1,000,000원 정도 뭐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0원만 이체하다가도 잘못돼도요. 은행에 난리 나옵니다. 좀 일이 조용히 수습될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이 만약에 이체했는데 뭔가 돈이 잘못 이체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신뢰도가 깨져요. 신뢰도. 은행에서 이체 작업에 신뢰도가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망하기 십상이에요. 진짜. 은행은. 그런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막 몇 억씩 하는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성이 못 맡겨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성은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이체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또는 다 완료한 상태. 이게 all와 nothing이죠. 중간에 4번이나 5번 여기서 중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4번에서 이 폼에 에러가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게 DBMS가 하는 일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가. 그게 보장이 됩니다. 그걸 못해주면 DBMS라고 부를 수 없어요. 즉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DBMS는 중간에 고장나면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원자성을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DBMS 소프트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보장하는
이 얘기를 했죠. 중간에 실패한다면 DB 상태는 비일관적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이 필요해요. 지속성 또는 영구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트랜잭션 6번까지 다 끝나서 이체가 완료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에러든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은 이 6번이 끝났다 하고 사용자한테 이체 완료했습니다라고 알리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죠. 한 번 끝난 것은 영구히 보존돼야 돼요. 영구성 또는 지속성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은행에서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이체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이거 큰일 납니다. 똑같아요. 앞에 중간에 없어지는 거랑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이죠. 지속성.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DBMS가 보장해요.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여기 트랜잭션 2개 하는 이체 작업 실행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트랜잭션 2개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한데 트랜잭션 T1이 이체 작업 A 계좌에서 $10,000 빼고 B 계좌에 $10,000 더하는 이체 작업이 이체를 시작하기 전 상태가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다 문제 없어요. 그걸 일관적인 상태라고 한다 했죠. 컨시스턴트. 근데 이체 작업을 수행하고 났더니 정상 수행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비일관적인 상태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트랜잭션의 정의가 잘못됐거나 DBMS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트랜잭션이라면 시작을 해서 이 트랜잭션이 시작할 때 원래 DBMS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는 상태여서 이 트랜잭션 하나가 수행되고 나서 종료되면 정상 종료되고 나면 DBMS 상태는 여전히 일관적인 상태야. 여전히. 그래서 이체 작업인 경우에 이 트랜잭션이 일관적인 상태라는 것은 A 계좌, B 계좌의 합을 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체 전이나 이체 후나 A 계좌와 B 계좌의 합은 똑같죠. 트랜잭션이 수행하기 전 상태가 일관적이었다면 수행된 후에도 일관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일관성이에요. 컨시스턴시. 트랜잭션의 세 번째 성질이죠. 네 가지가 네 번째가 여러분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트랜잭션 2개로 나눠놨죠. 여기 트랜잭션 T2가 있는데 A 계좌, B 계좌를 읽어서 두 계좌의 합을 출력하는 트랜잭션이었어요. 근데 보면 T1의 중간에 3단계까지 성공하고 4단계를 하기 전에 T2가 수행되고 있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공유해서 쓰니까. 트랜잭션 T1이 중간에 수행하다가 T2가 먼저 수행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T1이 다시 수행이 돼요. DBM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행되니까. 근데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지금.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죠? T1을 하는 사용자와 T2를 하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T2가 T1에 영향을 받으면 $10,000가 A에 $10,000밖에 없었는데요. 네. T1이 $10,000을 딱 빼갔잖아요. 근데 중간에 T2가 들어와서 네. 또 뭔가 미드 A를 하려고 하면은 네. 실제로는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네. 돈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T2가 시행된 거예요. 돈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실행한다고? 이미 빠져가지고 와이트기 돈이 없는 걸로 볼 텐데 A 계좌. 만약 영향을 근데 받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트랜잭션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네, 여기 묶여 있으면 결국은 이 전체를 수행해야지만 네, 그 정상적인 상태인데 네, 중간에 이렇게 나가버리면 비정상적인 상태를 지금 들고 힌트하는 거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게 뭐는 거죠. 그걸 좀 따져보는 거예요. 제 생각엔 리드 A를 읽고 리드 B를 읽은 다음에 트위스트 A 플러스 B를 했을 때 네. A 플러스의 B가 리드 A와 리드 B의 합이랑 네. 다른 결과가 출되지 않을까. 다른 결과. 그러니까 리드 A는 빵원, 리드 B는 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네. A 플러스 B는 2만원 뭐. 네. 그 T2를 수행한 사용자는 이 원래 실제 사실과 다른 계좌의 합을 보게 되겠죠. 즉, $10,000가 사라진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사용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체 항이 중간에 갔기 때문에 A 계좌에서 $10,000가 빠진 상태고 B 계좌는 아직 $10,000가 더해지지 않은 상태를 보게 되고 이 T2를 수행하는 사용자는 $10,000가 사라진 상태를 보게 돼요. 만약에 T2를 수행하는 사람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었고 이 A 계좌, B 계좌가 만약에 도형문의 계좌 2개였어요. 근데 도형문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한 100억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B 계좌에게 이체돼서 합의 돼야 이 10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은행에서 마침 이 순간에 공교롭게도 읽어서 가서 이 사람 돈이 없네, 대출을 못 해주겠네 라고 해서 대출 신청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이거 보게 되면 B 계좌가 아직 $10,000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하다, 잔고 부족으로 해서 대출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심사에 의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게 아주 가까운 여러분의 현실적인 사례로 가면 여러분 그 각종 핸드폰 요금 빠져나가는 계좌에서 B 계좌에서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가는 B 계좌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계좌에 빠져나가도록 돈을 다른 통장에서 엄마 통장에서 이렇게 내 통장으로 옮겨줘야 돼요. 옮기고 있는데 은행에서 B 계좌 보니까 B 계좌 빵원이네, 못 받아가요. 그래서 이체에 실패했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체돼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될까요? 엄마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하는 중간에 은행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다 실패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경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다시 빼가면 되니까. 근데 그 마침 그 이체에서 돈을 빼가는 그 순간 그게 한 3번째 정도 돼서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막 이런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잘 겪어보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많이 겪었어요. 어떤 계좌에서 이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돈을 각종 신용카드나 뭔가를 금융거래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돈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항목이 많아져요. 뭐가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느 보험에서는 돈이 빠져나갔고 뭐 어디는 안 빠져나갔고 뭐 어디 세금은 안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문자가 옵니다. 막 매달. 의외로 복잡해져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읽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분명히 나는 돈이 있어서 이체할 거였는데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으로는 T2라는 트랜잭션을 사용한 사용자가 A 계좌, B 계좌를 읽으려면 이 T1이 수행되기 전이거나 후이거나를 읽었어야겠죠. 아마도. 이 중간에 있는 건 비정상적이죠. 이 중간에 간섭 끼어들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자체가 문제예요.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시나요? 혹시?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죠. 얘가 중간에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A하고 B 값을. 그렇죠? 이게 다 T1이 완전히 종료된 뒤에 T2가 실행되는 거 문제가 없어요. 또는 T1이 수행되기 전에 T2가 수행되는 거. T2가 먼저 수행되고 T1이 1번부터 실행하는 거. 그렇게 가능해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T2가 수행되는 건 문제가 돼요. 데이터의 비일관적인 상태가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 값이 비정상적인 값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 고립성 또는 병리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이솔레이션.
트랜잭션 T1, T2 이런 트랜잭션들이 격리 또는 고립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같이 수행될 때 서로 중첩되지 않고 따로따로 수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T1이 먼저 수행되고 T2가 수행되면 T1이 끝나고 T2가 수행되죠. 두 개는 뭔가 고립된 거죠. 격리되어 있는 거죠. 서로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 없죠. 그렇게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고립성이에요. 정의를 보면 트랜잭션들은 서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다른 트랜잭션이 부분 수행된 변경 데이터를 읽도록 허용된다면 비일관적인 DB의 값을 읽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아토믹 시트 원자성을 보장을 하면 중간에 읽어도 아직 수행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태로 읽는 거예요. 그 중간의 상태로 읽는 거예요. 어토미시티가 보장된다고 해서 중간에 읽어가는 게 끝난 걸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난 걸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중간에 변경된 데이터를 읽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토믹 시티를 보장을 하면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변경되어 있는 거죠. YTA가 수행됩니다. 변경될 수 있어요. 어토미시티가 보장되는 DBMS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거하고 T2 수행되고 5번 단계 수행하다가 뭐가 에러가 나잖아요. 그럼 DBMS는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 복구됐을 때 5번 단계에서부터 수행이 중지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전 단계를 하나씩 원복시켜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도 수행 안 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 써지는 게 아니라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예요. 종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써지는 건 아니에요.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T1, T2 이 고립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설명을 보면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그러면 항상 트랜잭션 하나 T1이 수행되고 T2가 그 다음에 수행되면 이건 무조건 보장되죠. 무조건 보장될 수밖에 없죠. 트랜잭션들이 하나 수행 종료되고 다음 트랜잭션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벌어진다면 항상 간섭 없이 항상 독립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립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왜 여기 써놨을까요? 트랜잭션의 중요한 성질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의 트랜잭션들이 항상 어느 하나 수행되고 다음 트랜잭션 수행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수행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순서대로 수행되는 거 아닙니다. DBMS 안에서. 아까 OS 시작할 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공유해서 쓴다 그랬죠. 실제 트랜잭션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개로 봤을 때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시면 이게 T2, T3, T4, T5 10개가 또는 100개가 동시에 트랜잭션이 이런 식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립성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에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은 T1이 다 수행되고 간섭 없이 T2가 수행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고립성이다. 그걸 DBMS가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이라고 잘 개발자가 정의해 놓으면 트랜잭션 이만큼 정의해 놓으면 DBMS는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수행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중첩돼서 수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스케줄링, 트랜잭션 스케줄링. 운영체제 스케줄링 배우셨죠? 프로세스 스케줄링.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원석군? 원석군 지금 배웠어요? 스케줄링? OS의 스케줄 배웠냐? OS. DBMS의 스케줄링은 뭐 하는 건가요? 집중해 주세요.
트랜잭션들을 어떤 순서로 수행시킬까를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한 트랜잭션들을. 근데 그 트랜잭션이 이렇게 막 중첩해서 수행되더라도 마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의하진 않고 사용자는 요청할 뿐인 거고 동시에 요청이 오면 DBMS가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알아서 네. 그 관련이 있는. 네. 여러분 컴퓨터에서 프로세스, 즉 프로그램 실행할 때도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뿐이죠. 운영체제가 막 수많은 프로세스들, 즉 프로그램 실행 요청한 거 같이 동시에 오면 그거 스케줄링 하죠. 그런 것처럼 DBMS가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뭔가 데이터 접근을 하는 뭔가를 실행하면 요청을 다 받아서 DBMS가 그 요청들을, 트랜잭션들을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링에 대한 구체적인 더 어려운 얘기는 DB 어드밴스드에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이런 스케줄링은 즉 중간에 끼어든 얘가 문제로 딱 보이죠. 우리는 상황을 알 수 있죠. DBMS는 이런 스케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요. 동시에 서로 중첩되더라도 이런 애는 이런 T2가 T1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라고 알아서 스케줄을 T2를 뒤로 빼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100개가 만약에 있다면 T2는 동시에 수행되지 않고 얘 뒤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스케줄. 동시에 수행돼도 문제 없는 애들만 동시에 중간에 끼어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DBMS가 하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고립성을 보장해줘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4가지 성질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성질이 보장이 되면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유되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막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일관성 깨지지 않아요. 중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4가지 성질을 다 보장합니다. 트랜잭션의 특성을 4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ACID, Active라고 줄여서도 있기도 하고 원자성은 오로와 나트입니다. 전부 다 수행하거나 하나도 수행하지 않거나 일관성은 일관적인 상태로 시작해서 일관적인 상태로 끝난다. 이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전 상태가 일관적인 상태였다면 트랜잭션이 끝나도 역시 일관적인 상태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은. 고립성 또는 경미성은 다른 트랜잭션과 비간섭해서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보장한다. 순차 수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립성이.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서로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순차 수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 4번째 지속성은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이다. 영구성, 지속성으로 가능합니다. 4가지 트랜잭션의 성질을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셨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 트랜잭션은 3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트랜잭션은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쓰는 것을. 트랜잭션을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트랜잭션 명시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SQL 명령에서 또는 프로그램에서. 스타트 트랜잭션이라는 걸 명령을 주면 트랜잭션이 시작이 돼요. 여태까지 이런 거 한 적이 없죠. 여러분 그냥 명령을 쳤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SQL 명령어 하나가 트랜잭션 하나였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명시적으로 스타트 트랜잭션 하면 이제 커밋이나 롤백을 만나기 전까지 거기까지가 한 개의 트랜잭션입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아무리 몇 개가 들어간다 한들 그것들이 커밋을 만날 때까지는 한 개의 트랜잭션입니다. 작업의 한 개의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커밋은 완료죠. 정상 완료의 뜻이고 롤백은 뭐예요? 트랜잭션 다 취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트랜잭션을 시험해 보려면 스타트 하시고서는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몇 개 해보신 다음에 롤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앞에 했던 여러 개의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다 취소되면서 없어진 놈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MySQL에 저장 엔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MySQL은 여러 가지 기법의 저장 엔진들이 제공되세요. 저장 엔진은 여러분이 생성하는 데이터들 있죠.
만드는 데이터들이 어떤 기법에 이어서 실제 파일에 저장되는지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 저장 엔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트랜잭션과 관련된 이런 성질을 다 제공하려면 저장 엔진 중에 MySQL에 InnoDB라는 엔진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실습하면서. 한 번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 이 용어를 보고 싶으면 그 create 테이블 했던 테이블에서 show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주면 그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생성됐는지 스크립트가 쫙 보여요. 거기에 보면 스토리지 엔진, InnoDB 이런 문구가 나타날 겁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값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워크벤치에서. 또는 명령어에서 show status라고 명령을 치면 스테이터스, 상태 값이 쫙 나와요.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noDB를 사용해야 트랜잭션의 성질을 다 제공해줍니다. MySQL이. 네. 커밋하고 롤백이 약간 어토믹시티랑 특성 같거든요. 커밋하고 롤백은 어토미시 당연히 보장하죠.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부터 커밋까지가 한 개의 트랜잭션이라는 선언이니까. 어토미시티뿐만이 아니라 4개를 다 제공해요. 그러면 저기 커밋이 그러면 그것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도 제공하는 네. 거예요? 다 제공합니다. 스타트부터 커밋까지 있는 거기 안에 있는 전부 다 있는 아이솔레이션도 제공해요. 커밋 하기 전에는 그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실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워크벤치에서 명령창 2개 좀 띄울 수 있죠. 그 처음 하는 사용자예요. DBMS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워크벤치 띄워놓고 커맨드 창 따로 띄울 수 있죠. DBMS 입장에서 서로 다른 사용자입니다. 2개 이상을 띄워놓고 작업을 해보세요. 이쪽 스타트 트랜잭션에서 뭔가 명령어를 치고 아직 커밋이나 올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그 테이블, 지금 뭐 업데이트드 인서트드 한 것을 셀렉트해서 봐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습을 지금 해보자는 겁니다. 북테이블, 우리 여태까지 북테이블 많이 썼었죠. 실습할 때. 북테이블의 타이틀 값을 수정해보고 값을 조회해요. 지금 얘기한 것에 따라서 롤백을 하는 경우, 커밋을 하는 경우. 스타트 트랜잭션하고 여러 개 업데이트하고서 한번 커밋, 롤백을 해보세요. 근데 데이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실습을 쓰고 있으니까 택도 없는 타이틀을 뭐 ABCD 바꿔놓고 데이터 깨진 상태에서 계속 실습하면 이상해지니까 원래 값으로 잘 놔두도록. 이런 작업을 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을 백업해놔야 되겠죠. 백업해놓고서 작업 테스트 쭉 하고 이건 날려버리고 백업해놓은 걸 다시 복구해도 되겠죠.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학기가 끝나가면 이제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트랜잭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먼저 명령어에서 트랜잭션 확인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어디 갔다 왔어? 예?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서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늦을 줄 몰라가지고 지하철이 생각보다 느리더라고요.
테이블에 나타나는데 드랍 테이블에 스타트 트렌드 그냥 드랍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안 보는 건데 네. 마이너스펜 드랍은 주관하지 않나 보네. 돌아오지 않아요. 드랍 테이블은 트랜잭션 안에 포함 안 시켰나 보네 마이너스펜. 릴리트 뭐 이런 건 해봤는데 네. 드랍 테이블은 안 돌아와서 어디 갔지? 백업 해놨죠? 네. 그럼 됐는데. 교수님께서 스타트 트랜잭션이랑 비기면 그냥 이름만 다른 거예요? 네, 벌써 상관없어요. DBMS마다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펜 둘다 있고요.